군자 출판사, 한국에 있는 저명한 출판사에 계신 김수진 대리님께서 20세 내지 40세 사이에 여성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책을 보내주신다 그래가지고 한 6권을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2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책입니다. 한 분은 영문과, 한 분은 국문과를 졸업하시고서 한 분은 여성 잡지 W 코리아라는 데서 에디터로 오래 일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여러 가지 블로그도 하시고, 2분 김하나 씨와 황선우 씨가 이제 2년을 같이 살면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한 것도 같이 나누고요. 또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부제는 조립식 가족의 탄생, 그리고 혼자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했다는 건 어떤 점에서는 사회의 규약을 따랐다는 건데, 이분들은 그 사회의 규약을 따르지 않고 본인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두 사람이 도와주면서 같이 위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주목했다고 그래요. 한국 여성의 혁명적 목소리라고,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하다. 이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점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것에도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 두 분이 서로에게서 존경하는 점을 많이 찾습니다. 또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해주고 더 나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 두 분이 살아가는 그 방법은 트레디셔널하게 부인과 남편이 같이 살면서도 같이 따라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서 특히 제가 이 책에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김하나 씨는 48세, 그다음에 패션 잡지 편집인인 황선우 씨는 47세고, 두 사람 다 고양이가 2마리씩 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것을 원자, 애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분자가 됐다. 원자 둘이 합치고, 그래서 W2 C4 캣이 4마리라 이렇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30평이랍니다. 혼자 있을 때는 10평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욕조가 없었대요. 그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었다. 따뜻한 물에다가 몸을 담글 때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이제부터는 맛보게 되었다. 2년이 지나면서 퀸즐랜드 자메로드 그래가지고 여자 둘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책도 썼고요. 또 팟캐스트도 만들어가지고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둘 톡 이런 팟캐스트 만들었고요. 하나 씨가 처음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누구나 10년은 살아보고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몇 달 또는 몇 년 금방 말을 해가지고는 다 살아본 경험을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어느 날 이제 자기 부모님 댁을 이제 방문하러 갔답니다. 부산에서 이제 이분이 오셨던 분이니까 부모님도 부산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딸그닥 하고 이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밥 만드는 냄새, 반찬 만드는 냄새가 나는 걸 보고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아마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살면서 모든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그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았던 것 같다.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되고 또 밤이면 좀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런 거를 꾹꾹 참고서 여태까지 잘 있었는데, 편안한 부모님 집에 와서 딱 아침에 일어나서 밥이 지어지는 냄새를 맡다 보니까 무언가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제한되는 것에 이제 다다른 거죠. 그런 걸 본인이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다음부터 같이 살 사람을 갖다 한번 이제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여러 사람 만나기도 했었고 결혼을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그 여성에게 기대하는 한국 사회의 것이 결혼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더 불안한 곳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서 결혼은 자기가 생각을 이제 안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마음이 맞을 것 같은 싱글 이제 여자분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트위터, 지금은 이제 X라고 그렇게 바뀌어졌지만 트위터를 갖다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팔로우를 하나 봐요. 그런데 그 팔로우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요새 괜찮으냐 그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이 황선우 씨가 하는 트위터에 계정을 한번 봐라. 그런데 그 보니까 Be strong now로 돼 있더래요. 지금 강해져라. 근데 그것도 마음에 들더랍니다. 이분은 W 코리아라는 그 패션 매거진에서 에디터로 많이 일을 했고 자기가 특히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것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모습이 사진에서 보니까 너무나 그게 마음에 들고 존경이 되더랍니다. 이 존경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처음에 많은 분들은 사랑에 빠지지만 친구 관계에서 특히 그리고 부부도 오래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존경이 없으면 관계가 금방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딱 들어온 거죠.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가끔은 이제 친구들과 같이 만나기도 하고 뭐 벼룩시장 같은 데서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6년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밤이면 두 사람이 잠을 못 들 때 서로 이렇게 트위터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는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19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책을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인텔리전트한 그런 여자분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이제 그 시부모님의 기대가 있고 그래서 아기를 낳지요. 그런데 이 아기를 낳고도 이분은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한국에서의 사정이 아기를 낳은 지성인 여자가 일을 계속하기에는 너무나 이 도움이 없었고 결국은 방황하고 막 힘들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정신적인 갈등에 빠지게 되고 정신과 의사를 찾고 이제 이런 거죠. 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빨리빨리 진전이 됐지만은 문화라던가 너무 과거 거를 그대로 붙잡고 있고 여성은 집에서 아기나 기르고 나가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가치관을 그대로 여성에게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똑똑하고 젊고 패기 있던 김지영이라는 이 1982년생이 점점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었습니다. 선우 씨가 처음으로 혼자 사는 것에서 이 준비가 됐다고 느낀 것은 이분은 이제 연세대학교 그때 영문과 다닐 때였죠. 4학년 때 이제 취직 시험을 치려고 갔다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좋지가 않더래요. 왜냐면은 자기가 뭘 잘못 대답한 것 같고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이분이 갑자기 이제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어느 그 돼지 갈비를 하는 집에 혼자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 불판에다가 고기를 구우려면은 2인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인분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야채를 보통 때 잘 많이 못 먹으니까 야채를 많이 시켜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그거를 천천히 구워가면서 즐기면서 먹었답니다. 그때 자기가 느낀 것이 이제는 나도 혼자서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준비를 했다고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혼자서 쭉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서핑을 하러 이제 강원도에 가가지고 2박 3일을 굉장히 즐겼답니다. 자기가 막 무섭고 겁날 때도 혼자였고 그 다음에 기쁘고 막 자신감을 느낄 때도 혼자였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라는 것에 어떤 제한되는 것을 이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누구랑 같이 살아도 좋을 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결혼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래요. 이분은 뭐 20대도 그렇고 계속 남자친구가 많았는데,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걱정한 것 중에 하나는 똑똑하고 굉장히 상상적이고 독립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이게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별로 이렇게 선뜻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분이 한 말이 참 재밌는 것이, 한국에서 친구들을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특히 이제 며느리가 되면은 자기의 가치가 쭉 떨어지는 거, 몇 단계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본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는 지시도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같이는 살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하나 씨가 이제 같이 집을 사서 옮기자 하는데 아마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같이 살기 위해서는 존경할 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우 씨는 이제 하나 씨를 트위터를 통해서 만난 거죠. 조수림이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게 존경할 점을 많이 발견한 거죠. 이제 어떤 것이 특히 이 사람을 갖다 감동시켰냐면은 김하나 씨가 어느 카피라이터 일하던 회사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거기서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남미, 라틴 아메리카를 가가지고 6개월을 여행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그 블로그에다가 글을 열심히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이 굉장히 이 선우 씨한테 감명을 준 것이, 본인도 항상 그 라틴 아메리카를 가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가셔가지고 조그맣고 김톨콩 이분이 거기서 6개월을 갖다 이렇게 열심히 여행하시면서 생각한 것을 갖다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열심히 잘 쓰신 걸 보고 굉장히 호감이 갔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합쳤는데, 김하나 씨가 자기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위클리라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지향하는 캐치볼 위클리라는 선언문 같이 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집 평수나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또는 얼마나 힘 있는지가 아니라 친구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얼마나 잘 얻어먹는지, 얼마나 잠을 잘 자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며, 얼마나 약지 못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처구니 없는 추억을 가졌는지, 인생에서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썼는 걸 보고 더 마음이 끌린 거죠. 그리고 이제 김하나 씨가 이런 말도 했답니다. 친구들은 사회적 또는 정서적 안전망이다. 누가 우리 서커스 하던 사람이 뚝 떨어지면은 안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친구다.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걸 보고 그분이 이제 새로운 신대륙을 열어준 거다라고 이제 선우 씨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존경할 점을 발견하면서 배우고 또 같이 싸우기도 하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질르기 잘하고 한 사람은 치우기 잘하고 뭐 이러면서 티깍티깍 하는 것들도 많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런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 보고 느낀 거는 이 여자 둘이 어떤 점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부가 살아도 이렇게 산다면은 정말 가치가 있게 사는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은 여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다는 한국의 남성들, 시부모님이 될 분들, 이런 분들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로서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이제 있을 텐데 아직 그것들을 서로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게 지금 한국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세브란스 나와서 의사면은 무엇을 해서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잡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월남전이 막 끝날 때가 75년인데 제가 73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1973년. 그래서 그때는 직장을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이유는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대야에다 더운 물 받아다가 방 안에서 본인의 발을 씻게 하는 그런 것을 하시는 걸 보고 이거는 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제 어린 나이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이런 것이 되지 않고서는 참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조금 이제 힘들어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제 이 두 여자가 사는 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한국은 27%에서 혼자 사는 가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4명 중에 1명은 지금 혼자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아기가 나오기가 힘들고 출생률이 지금 0.7도 안 되는 상태라면은 어떻게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고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저는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선우 씨가 한 말을 여기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어. 나는 늘 누구하고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 누군가와 결혼해 있으리라고 늘 생각했었어. 그런데 결혼을 생각해 보는 것은 관계의 깊이라던가 애정의 정도보다는 별개로 사회 문화적 학습된 결과였어. 금방 만났거나 몇 달 사귄 사람과도 이 사람과의 결혼은 어떨까를 늘 생각했었지. 이분이 그렇지만 결국은 결혼을 못하게 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주는 압박감이라던가 시부모와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결정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51년째 살고 있는데요. 여기도 시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항상 뭐 매끈하고 좋은 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면 대개는 남편과 그 시어머니가 아직도 굉장히 가까울 때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여기서는 에프론 끈으로 연결이 돼 있었는 걸 같이 이제 디펜드 서로 의존한다는 건데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대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문제가 되기가 쉽고 그 결혼이 파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제가 생각하기 참 재밌는 거는요. 여성들은 결혼 생활 잘하면서 자기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 유지를 합니다. 남성들은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부인이나 어머니나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이게 같이 공존해서 같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 있는 한국 여성들은요, 아기 2명, 3명 다 낳습니다. 저도 3명 낳고요. 저희 2 딸도 전부 다 아이들 2씩 낳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여성과 미국에 있는 여성이 왜 이렇게 아기를 낳는 숫자가 다를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한국에 계신 남자분들이 한국에 계신 어머니들이 생각들을 해보셨는지요? 어떤 점에서는 그 여성들에게 존중된다는 느낌, 인격을 존중해서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이 존중할 만한 상대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거나 또 보여주시거나 그렇다면 젊은 여성들이 제 생각에는 더 결혼을 쉽게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보통 때 제가 생각하던 건데 이 책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두 분이 현재 한국에서는 아마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리더십이 있고 자기들이 혼자 살아서 충분히 인생을 즐기면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가치라던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두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이 굉장히 서로 도움도 되고 사회에서도
많은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두 분에게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이 두 분이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믿고 이제 이 책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획기적이고 뉴욕 타임스가 칭찬한 대로 새로운 가족의 모델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비록 미국에 와 있지만 한국인들이 조금 더 아기들을 많이 낳고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경험은 없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요, 결혼을 안 하고 자기의 뭐 과거의 보이프렌드라던가 아는 사람들의 이제 정자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고 기르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결혼하기에는 조금 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기는 자기가 충분히 원하는 대로 기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점에서는 이 시부모님들이 며느리를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자기 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그때가 올 때까지 두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자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구독해 주시면서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